인간 주위 모든 물질 모두 다 최소의 구성 요소가 같은 밀입자이고 같은 파동과 동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융합이 일어나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다. 1979년 하버드대 랭거 교수는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간여행을 실험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 어느 한적한 마을을 통째로 빌려 20년 전인 1959년대 풍으로 전부 개조해 놓고 노인들을 그곳에서 20여 년 전 모습과 행동으로 생활을 하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한 달여 생활을 하고 나서 노인들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각각 의사가 진찰을 하였는데 의사들이 전부 깜짝 놀랐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손의 악력, 팔다리, 근육, 시력, 청력,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모든 건강 수치가 급격히 좋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노인들이 생각이 20년 전으로 돌아가 행동을 하니 모든 행동들이 활기차게 변했던 것이다. 이처럼 생각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2010년 9월에 영국 BBC 방송도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물론 결과도 예전과 동일하였다. 프로그램 명칭은 더 영 원스이다. 각자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로 꽉 차버리면 몸도 따라 젊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난 이 말에 100% 동의한다. 하버드대 랭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각과 생각만 바꾸면 몸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자체만으로도 젊음이 내 몸으로 스며든다는 것이다. 노화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면 노화는 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즉 우리 몸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된다. 심장병을 막는 큰 비결은 마음이라고 한다. 붉은 고기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동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을 막아버려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걸을수록 지방이 발산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니코틴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몇 년 후 엄격하게 이렇게 병원관리를 받았던 남성과 위와 같이 건강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당연히 자세히 설명 듣고 실천한 그룹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 것이다. 이 같은 연구가 그 유명한 헬싱키 연구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안에 들었던 세계적인 의학자 초프라는 이렇게 말한다.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몸도 변화한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으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젊음과 노화는 인간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해 놓으면 젊어지고 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늙어간다는 말이다. 즉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은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지능은 타고난다고 한다. 그러나 지능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능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지능은 내 머리 밖, 즉 우주에서 내 머리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지능도 저절로 올라간다. 영국의 뇌과학자 로버는 늙은 세포의 90%가 파손된 뇌수종 환자들의 지능지수, 즉
IQ를 검사해 봤더니 발병 이전과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뇌는 지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즉, 전 세계의 유명 두뇌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 아인슈타인이 두뇌를 서로 연구를 한다며 한 조각씩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지능이 어느 조각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 그렇다면 그때 지혜와 지능은 각자 염원으로 날려보낸 시그널을 우주에서 받아 다시 리턴되어 오는 시그널을 받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그럼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들어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다. 평행우주론. 똑같은 지구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슬아슬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고는 모면했다. 두 번째 우주에서는 또 다른 당신은 똑같은 사고를 당해 불행히 숨지고 말았다. 세 번째 우주에서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네 번째 우주에서는 치료를 받고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혹은 또라이 아니냐고 말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아무도 입증할 수가 없다. 옥스퍼드대 도이치 교수는 2007년에 이와 같은 상상이 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입증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랑 UCLA 등 많은 과학자들이 평행 우주론의 존재가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는다고 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하였다. MIT 대학교 물리학자 구스 교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 살고 있는 우주는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평행 우주론이 있기 때문에. 이 평행 우주는 지구 같은 존재가 무수히 많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당신은 카페에서 독서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우주에서는 당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당신이 도끼를 쳐들고 새끼 공룡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 안에서, 즉 평행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시립대 물리학과 카프 교수는 평행 우주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단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평행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한다. 이 우주에 사는 당신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한숨을 쉬고 있지만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당신은 재상가나 혹은 천재 과학자일 수도 있다. 당신과 외모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유전자 머리도 100%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만 다를 뿐이다. 나는 무수히 많은 이 같은 평행 우주 안에서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는 진심으로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마음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평행 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병을 치료하는 학자도 있다. 킨슬로 박사다. 킨슬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번째 척추마디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번째 척추마디가 고장난 경우 혹은 두 번째 척추마디가 고장난 경우 멀쩡한 척추를 고른다. 그 멀쩡한 척추를 골라 내 몸의 고장난 네 번째 척추마디와 상상 속에서 교환한다. 그리고 눈을 뜨고 확인해보면 아픈 허리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깨끗이 나아 있었다. 이것이 상상 속으로 허리를 고친 경우이다. 즉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이다. 골칫덩어리 8살 소녀가 있다. 주의력 결핍 증세가 너무 심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은 뿌영에게 다른 특수학교에 보내세요. 놀란 부모는 다른 상담사를 찾아갔다. 좀 기다려라. 엄마는 저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하고 옆방으로 가서 심리사와 상담하는 동안 문틈으로
딸이 무엇을 하고 있나 유심히 보았다. 그녀는 혼자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다. 심리 상담사는 딸이 부모에게 속삭였다. 저거 보세요. 따님은 타고난 댄서입니다. 댄스 학교에 보내세요.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심리학자 말대로 영국 왕립 발레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고 그 딸은 졸업 후에 영국 국립 발레단에서 솔로이스트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의 이름이 질리언 린이다. 만일 그녀가 문제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인생이 어땠을까? 이만큼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순리를 열어놓고 나의 생각을 우주에 전파하면 우주에서 그 시그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는 그 우주에 돌아온 신호대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답이다.